당신이 즐기기 위해 온 이곳,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이 방 안에 있습니다.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암호는 이 문제의 답입니다. 흥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방 안에 완벽히 갇혔다는 상상,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점점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도 문제가 흥미롭게 보이시나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4일) 폴란드 코샬린시의 15살의 5소녀가 왔다. 빅토리아, 고시아, 율리아, 카롤리나, 아멜리아. 절친인 이 5명은 오늘 율리아의 생일 파티를 하려고 그곳으로 간다. 그런데 5소녀들이 가는 그 장소가 조금 특별한 곳이었다. 그곳은 바로 방탈출 카페. 방탈출 카페는 2003년 미국에서 처음 생겼고 그 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테마가 있는 방 안에 갇히고 진짜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퍼즐을 풀어 밀실을 탈출한다. 단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짜릿함이 재미 요소이다. 그 짜릿함을 느끼러 여기 5명의 10대가 모였다. 그녀들이 이곳을 생일 파티 장소로 고른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가장 재밌는 생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말로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폴란드에는 1000여 개의 방탈출 카페가 있었다. 그중 코샬린시에서 가장 유명한 방탈출 카페 토오니에 포쿠이라는 이름의 이것은 방이 아니다 또는 평화가 아니다 라는 중의적인 뜻으로 실제 갇힌 듯한 몰입감을 중시하여 만든 방탈출 카페이다. 이곳은 각기 다른 테마로 이루어진 4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클럽 파티방. 이 방의 컨셉은 노는데 열중하다 직원이 문을 잠그고 퇴근해버려서 갇혔다는 상황으로 그 클럽 방을 탈출하는 컨셉이었다. 두 번째, 이상한 과학자의 방. 방 안에 과학자의 비밀 설계도를 훔치고 탈출해 백만장자가 되는 컨셉이다. 세 번째, 살해 현장. 모종의 살인사건을 완전히 해결해야 탈출할 수 있는 컨셉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래된 집. 은둔적인 삼촌의 집 어느 방에서 그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모든 스토리를 알게 되면 탈출 단서를 얻게 되는 컨셉이다. 4가지 컨셉 모두 흥미로웠기 때문에 5소녀는 방을 고르면서부터 굉장히 설레했고 어느덧 토니에 포쿠이 방탈출 카페에 도착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은 마치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주거용 주택 같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실에 방탈출 카페 직원 26살 라도스와프 한 사람만이 앉아있었다. 다른 직원은 없어 보였다. 그에게 문의하고 방을 골랐다. 4번째 컨셉인 오래된 집이었다. 그리고 직원은 티켓을 주고 방으로 안내했다. 안내실과 바로 붙어있는 방이었다. 그들에게 행운을 빈다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문을 닫고 잠근다. 이 방의 크기는 2.2평으로 평범한 가정집 방 한 칸보다 좀 더 작은 크기였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있고 어떠한 비상 탈출 방법도 없었다. 사실 방탈출 카페는 놀이공간이긴 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완전히 가둬놓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2010년 이후에 생긴 방탈출 카페는 몰입감을 조금 해치더라도 비상 탈출 방법을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이곳은 201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그런 건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방을 나오려면 단 한 명뿐인 직원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제한시간 60분, 소녀들은 본격적인 방탈출을 시작한다. 모든 단서를 찾고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마치 오래된 저택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테이블 위에 책을 살펴봤고 오래된 보석함 속 작은 쪽지와 비밀 수납 공간을 발견하며 이곳을 한껏 즐겼다. 이 방의 핵심 키는 문 손잡이다. 숨겨진 문 손잡이를 찾아내 방 문과 결합해 열고 탈출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겠나요? 원래 방탈출 카페의 문제들은 보안이 철저해서 실제 이 방의 문제를 찾을 순 없었지만 여기 다른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내 탈출하는 짜릿함 여러분들도 느껴보시죠. 방탈출을 시작한 지 몇십 분 정도 지났을까? 조금 전엔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밖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다른 손님들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온다. 생일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만 이내 그 생각을 금방 거두게 된다. 왜냐하면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났고 연기들이 벽을 까맣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들은 손잡이도 없는 문을 억지로 밀고 당겨본다. 열릴 리가 없다.
그냥 잠겨있는 방도 나오기 힘든데 여긴 일부러 못 나오게 만든 방이었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바로 옆방 안내실에 있는 직원이 그 소리를 들으며 금방 꺼내줄 것이다. 그를 믿었다. 그런데 직원이 없다. 조금 전 안내실에서 직원 라도스와프가 CCTV를 통해 그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곳에 직원이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막혔을 때 힌트를 주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꺼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안내실의 문을 열고 나왔다. 심지어 건물 밖으로 가버린다.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샀었는데 잔돈을 못 받아서 그것을 받으려고 나갔다. 그는 아마도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큰일이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그가 방 안에 갇힌 소녀들만 놔둔 채 건물을 나갔고 히터가 폭발했다. 굉음이 났고 불길이 붙는다. 순식간에 벽 전체를 태웠고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초 단위로 불길은 거세지며 번져간다. 그렇게 불이 안내실을 점점 삼켜가는 중 직원 라도스와프가 돌아온다. 안내실의 문을 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불이 그를 무섭게 반겼다. 엄청난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놀라서 크게 소리질렀다. 이 소리가 소녀들이 방 안에서 들은 그 소리였다. 직원의 머릿속에 그녀들이 떠오른다. 문을 열어줘야 한다. 내가 열어주지 못하면 나올 수 없다. 구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문을 열기 전 먼저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다시 나왔다. 역시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안내실을 뛰쳐나왔고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직원이 떠나버린 한편 방 안은 연기가 심하게 자욱해졌다. 갇히는 게 컨셉이었던 이 방에서 정말로 갇혀버렸다. 소녀는 기침을 계속 해대기 시작했다. 입과 코를 옷으로 막아봐도 소용없었다. 슬기로운 이곳은 공포에 휩싸인 공간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 했을 것이다. 문 손잡이를 찾기 위해 무거운 걸 잡아들고 잠겨있는 가구를 부셔 억지로 열려 했다. 정말로 목숨을 건 방탈출 게임이었다. 하지만 끝내 찾진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아직 끝나진 않았다. 문이 아닌 다른 탈출구가 있다. 이 건물의 외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창문이다. 그 창문을 깨고 나오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창문은 판자로 완전히 막혀있다. 심지어 벽처럼 페인트질을 해놔서 소녀들은 창문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짜릿한 탈출을 위해 몰입감 있게 만들어진 방은 아이러니하게도 탈출을 막아 쉽게 나갈 수 없게 했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연기가 그나마 없는 방의 구석으로 피했고 웅크렸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제발 누군가가 문을 열고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구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연기는 순식간에 퍼져 이젠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시화나수소 등의 유해 성분이 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혈액에 결합돼 산소 운반을 차단해버려 아주 조용하게 의식을 빼앗아버린다. 시화나수소는 세포의 호흡 자체를 차단해 급성 심정지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연기 자체가 뜨겁다. 폐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웅크린 자세의 이 다섯 소녀는 안타깝게도 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한다. 이때 빅토리아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 전화는 끊긴다. 오후 5시 21분 신고 6분 만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불을 끄고 안내실을 지나 새까매진 방 문을 열고 진입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5명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5소녀는 탈출방 구석에서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피부 화상은 없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아 화재 후 방의 연기가 자욱해진 시점부터 소녀들은 5분에서 7분까지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출동한 소방대원들,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깊은 슬픔을 느꼈다. 직원 라도스와프는 아이들을 구하러 시도할 때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아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고는 바로 폴란드 전역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이 죽음을 맞았다. 사고의 원인은 히터의 폭발이었다. 1월 4일 이날의 날씨는 영하 1도였다. 그래서 히터를 켜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히터는 가스통을 연료 쓰는 기종이었다. 그런데 그 가스통에서 가스가 샜고 히터의 열기와 만나 크게 폭발했다. 원래 히터를 가스통과 가까이 두면 안 되지만 기준 미달의 전기 배선 때문에 그렇게 해두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이 건물 상업용 건물이 아니다. 주거용 건물이었던 곳을 개조한 것이다. 국가의 용도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역 공무원의 안전 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소화기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없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을 개조하다 보니 모든 게 임시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장소의 소유주 토니에 포쿠이의 창업자는 30살 밀로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셋이서 이곳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방탈출했던 손님들이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컴플레인을 건 적이 있었지만 어떠한 대처도 없었다. 판자로 막아버린 창문, 비상 탈출 방법이 없어서 직원 없이는 탈출할 수 없는 구조. 불이 크게 났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비상 탈출을 했다면 모두 생존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잔돈을 받으러 자리를 비웠던 직원의 책임도 피할 수 없었다. 5 소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방문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의 화재였다면 멀리서 크게 소리를 질러 문제의 답을 알려주어 숨겨진 문 손잡이를 찾게 도와줄 수 있었다. 그랬다면 늦게라도 방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방탈출 카페의 소유주 밀로씨의 동업자인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직원 라도스와프 총 4명은 화재에 대한 책임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결과 밀로씨와 라도스와프는 징역 2년, 밀로씨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각각 20만 지워티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비극적인 사고였다. 전화를 받았던 빅토리아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후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절친들과 생일 파티를 즐기러 갔던 그 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다. 이 슬픈 사고는 방탈출 카페의 안전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폴란드는 곧바로 1000곳의 방탈출 카페 모두 점검을 했고 총 2000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중 13곳은 기본적인 안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즉시 폐쇄되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방탈출 카페들도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안전한 놀이공간으로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당신이 즐기기 위해 온 이곳,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도 이 문제가 흥미로워 보이시나요? 답이 궁금하신가요? 하지만 그날 그 방에서 5 소녀는 끝까지 답을 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